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프로 8번 인공지능에 의한 물리학의 난제 계산의 제안. 인터넷을 보면은 이제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목록해서 이제 우주론,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 중력학, 뭐 입자 물리학, 천체 물리학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 1장에서 이제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목록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 2장에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입자 물리하고 표준 모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양자 공간과 질량의 근원에서 뭐 예를 들어 힉스 입자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등등, 제가 이제 물리학의 모든 것을 계산해냈다라고 이제 강조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가 이제 물리학이 지금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죠. 그래서 1번 개요. 제안자는 물리학의 약 100여 가지 난제를 아주 쉽게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최종 결과를 정리한 것이 제14장 모든 것의 계산. 여기서 빨간색이 입력값이고요. 이제 검은색 글자, 회색 글자는 전부 다 제가 계산해낸 물리학의 난제들이 되겠습니다. 뭐 한 100여 가지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제한자의 방법론을 입력시켜서 어떻게 계산해내는지 연구해보자. 인공지능 개발업체는 이제 네이버나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등등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 등등의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한번 건의를 해보자. 제2장 물리학의 현 상황. 물리학의 근원 약 100여 가지가 결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결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00여 가지 중 한 가지를 계산으로 증명해냈다 라고 하면은 그 한 가지를 증명해내면 노벨상 한 개 수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K온 이거 계산을 증명해냈다 그럼 뭐 노벨상 하나죠. 우주상수, 여기 우주상수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아마 우주상수 정도면은 노벨상 한 5개 정도 주지 않을까요? 우주상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즉 여기에 있는 숫자 하나 계산해내면은 노벨상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과거 손으로 계산을 했죠. 접근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 현재 슈퍼컴퓨터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계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인공지능으로 계산을 해보자 하고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것이 이제 물리학의 현 상황입니다. 과연 정답이 발견될까요? 물리학계와 일반인의 발견. 자, 떠돌이 약장수가 있습니다. 떠돌이 약장수가 만병통치약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만병통치약이에요. 그거 먹으니까 진짜 병이 싹 낫는 겁니다. 마약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진통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병이 다 나섰어요. 의사하고 약사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자존심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아니 병원하고 약국을 왜 가겠습니까? 떠돌이 약장수의 그 만병통치약을 먹으면 되지. 이제 망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일반인이 우주의 진리를 모두 계산해냈다라고 이제 한다면 그 물리학계가 인정하겠습니까? 뭐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다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인이 이거를 이제 추진하는 것은 이제 매우 힘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물리학,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양자역학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이처,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인공지능은 양자역학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네이처 뉴스에 나왔고요. AI 도움으로 양자 물리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인텔 부사장이 직접 한 말이죠. 물리학 예측에도 AI가 등장, 인공지능이 등장, 데이터로 설명하는 만물의 이치. 이제 만물의 이치를 이제 데이터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지금은 초기 단계, 아주 극초반이죠. 인공지능 물리학자, 인공지능이 이제 물리학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물리학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막 동원을 해가지고 물리학의 난제를 풀어본다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 물리학자 미스터리 우주의 자연법칙을 도출하다. 이제 이거는 아주 지금
뭐 대단한 활약을 펼치는 건 아니고 아주 초기 단계죠. 물리학 인공지능 역시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일반인 인공지능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아니 슈퍼컴퓨터도 해석을 못하는데, 이건 슈퍼컴퓨터 더하기 인간 아닙니까? 인간과 슈퍼컴퓨터 또 해결을 못하는데 인공지능이라고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죠. 물리학의 모든 계산은, 물리학 난제의 모든 계산은 표준 모형 라그랑지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수식을 보면 이거라는 거죠. 아니, 인간이, 물리학자가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막 풀어냅니다. 그래도 안 풀려요, 이게. 그럼 인공지능이라고 이게 풀리겠습니까? 두 번째, 그럼 이 수식이 근본적으로 맞는 수식입니까? 이 수식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뭐 어떻게 이거를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수식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진실을 발견해내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인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 대화형 인공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과 대화하는 인공지능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인공지능의 계산 흐름도 먼저 힌트를 줘야 됩니다. 즉 힌트. 자, 물리학의 힌트는 이거예요. 아까 물리학의 힌트는 이겁니다. 이 힌트를 주고 계산해봐라, 풀어내봐라, 못 풀죠. 자, 그런데 이제 제한자의 방법론을 이제 힌트를 줍니다. 이거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럼 학습이라는 것은 당연히 수학, 당연히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는 이제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리학도 이제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제한자의 방법론 힌트를 얻어서 네 인공지능 너 스스로 발견해봐라. 그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 발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물리학의 모든 것이 계산이 될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 이거는 마찬가지, 이거는 똑같아요. 지금 현 물리학이나 뭐 네이처뉴스, 인텔 부사장 등등이 말하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앞에 힌트,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자, 그 제한자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만물은 기본 입자와 조합 입자로 구분된다. 제3장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입자 물리하고 표준 모형은 이거예요. 즉 만물은 기본 입자들이다. 이게 전부 다 기본 입자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의 주장은 이 6개, 만물의 기본 입자는 6개고 나머지 것들, 뭐 전자, 뮤온, 타우, 업, 참,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은 조합 입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문제가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즉 만물은 18개의 기본 상수로 이루어진다. 밑에 거는 제가 제안하는 것은 만물은 기본 상수 6개로 이루어진다. 당연히 6개가 훨씬 더 간단하죠. 19개, 복잡하다. 6개, 매우 간단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물리학 인공지능이 그 19개를 못 풀어내고 있어요, 지금.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 인공지능은 6개 정도는 풀어내죠. 왜? 인공지능인데. 자, 그래서 만물은 기본 입자와 조합 입자로 구분되며 로그 질량 합으로 계산해라. 이것이 역시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로그 질량 합, 이거 수학 아닙니까? 수학, 산수 아닙니까? 앞에서 제가 물리학은 이렇게 접근한다고요. 이것을 풀어내라 라고 하는데, 저는 제 4장 양자 공간과 질량의 근원에서 이제 아주 강조를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m 더하기 4m는 얼마입니까? 네, 당연히 7m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3m하고 4m를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걸 합하시오. 몇 미터입니까? 이상하죠. 7m라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이거에 7m지. 어떻게 이게 7m입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5m라고 답변을 해야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이 된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3kg 더하기 4kg 몇 kg입니까? 7kg이죠.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시오. 그래도 7kg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곱하기. 3kg하고 4kg을 합하면 양자역학에서는 12kg으로 계산을 해야 만물이 올바르게 계산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양자역학이라는 말은 원자는 다들 아시죠? 원자보다 더 작은 것들,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에서는 더하기가 아니라는 거죠. 곱하기라는 겁니다. 이거 초등학교 2학년 수학 아닙니까? 이거 초등학교 2학년 수학? 일반 인공지능은 당연히 다 이거 풀어내죠. 더하기가 아니다. 곱하기다. 자, 더하기가 틀렸고, 자, 곱하기다. 자, 이거를, 이렇게 간단한 초등학교 수학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최고급 수학이 더하기를 곱하기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학도 초등학교 산수는 못 이기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곱하기는 로그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그 질량의 합으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자, 힌트 1번을 줬다. 문제를 풀어봐라. 자, 첫 번째 힌트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너가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수학과 물리학을 동원해가지고, 물리학의 모든 것을 발견해내봐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제 생각에는 못 풀 거다. 풀지 못할 거다. 힌트가 너무 작은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힌트를 주겠습니다. 만물의 기본 입자는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이다. 제가 3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만물의 기본 입자는 이렇게 18개의 변수가 아니고 요거라는 거죠. 요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이 세 개가 만물의 기본 입자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조합 입자라는 거죠. 문제가 너무너무 간단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자, 힌트를 2개를 준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도 못 풀어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힌트를 줍니다. 또한 만물의 기본 입자는 위에 3개에다가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에다가 중력자, 광자, 글루온이다. 자, 여기서 중력자, 여기 그래비턴 있죠. 중력자, 광자, 글루온, 이것이 이렇게 6개가 만물의 기본 입자다. 나머지 입자들은 인공지능 너가 알아서 막 로그 질량 합으로 엄청나게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힌트를 주면은 찾아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물의 진리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찾아낼 거다.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못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힌트를 줍니다. 입자를 가로축은 차원, 그리고 세로축은 질량으로 분석해라. 즉 차트를 그리라는 거죠. 이와 같이 가로축을 차원으로 놓고 세로축을 질량으로 놔라. 그래서 문제를 너가 막 풀어봐라. 이렇게 네 번째 힌트를 줍니다. 자, 그래도 이제 못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힌트를 줍니다. 포물선 방정식과 타원 방정식을 적용하라고. 자, 여기 어떻습니까? 포물선 방정식과 타원 방정식을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역시 어떤 학습을 하냐? 자, 인공지능이 막 인터넷을 뒤집니다. 막 요거예요. 요거로 이제 막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죠. 요걸로. 절대 못 풀어냅니다. 그러다가, 힌트를 줬어요. 포물선 방정식하고 타원 방정식을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이제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포물선 방정식, 타원 방정식. 자, 6번 전자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전자, 뮤온, 타우, 전자기력은 이건 정답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정답이 만약에 인공지능이 그래도 문제를 못 풀어낸다면 이제 6번 힌트를 줍니다. 계산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라고.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내자. 반드시 문제를 풀어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건 7번. 자, 전자, 뮤온, 타우, 강력, 전자기력, 중력, 양성자 질량, 지보성 질량은 이거는 정답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완벽하게 정답이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7번이 나오도록 자, 1번부터 6번까지 다시 계산하라고. 7번이 정답이다. 1번부터 6번부터 다시 계산해라. 자, 그래서 8번. 우주의 근원은 6개라고. 6변수를 찾아내라 이거죠. 그 6변수가 제가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그리고 중력자, 광자, 글루온 이렇게 이 6개로부터 다시 모든 것을 계산해 내라고. 우주의 근원은 6개다. 자, 그래서 힌트를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주면은 인공지능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산해 낼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제안했던 지금까지 어미양자홀 우주로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암흑 에너지가 뭔지, 암흑 물질이 뭔지도 인공지능이 발견을 해낸다는 거죠. 저와 똑같이. 물론 저도 이제 계산을 했으니까. 질량의 근원이 뭔지 인공지능이 발견을 해내고요. 예. 계속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우주상수 문제가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 블랙홀이 뭔지, 우주가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최종 계산 결과값이 이와 같을 거라는 거죠. 제가 계산한 것을 인공지능 역시 아주 간단하게 학습을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주면 하루 만에, 저는 2년 걸렸습니다. 이거 발견해내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물리학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발견해내기까지 2년 걸렸거든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은 1번부터 7, 8번에 일하는 힌트를 주면 하루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 만에 발견을 해낼 것입니다. 자, 그 힌트를 줬고요. 학습. 수학과 물리학. 자, 수학. 맨 처음에는 고교 수학을 학습을 해야 되겠죠. 고교 수학을 배우고요. 그 다음 대학 수학을 배우고, 모든 수학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풀 수 있는 수학을 말합니다. 그렇게 인공지능이 배우겠죠. 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 물리학을 배울 것이고, 대학 물리학을 배울 것이고, 모든 물리학을 배울 거 아닙니까? 모든 물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냐 틀리냐 논란이 있는 그런 이론까지 모두 다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한자의 방법론은 뭡니까? 고교 수학이 고교 수학, 고교 물리학입니다. 고교 수학과 고교 물리학만으로 모든 것을 난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인공지능 역시 똑같이 모든 난제를 해결해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위의 조건을 한 개씩 추가하여 인공지능이 스스로 계산 알고리즘을 찾는지 관찰. 1번부터 8번까지 한 개씩 던져주는 거죠, 힌트를. 자, 위의 힌트가 추가될수록 인공지능은 정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결과. 물리학의 모든 난제가 해결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물리학의 난제하고 수학의 난제하고는 다릅니다. 물리학의 모든 난제가 해결될 거다. 자, 그 제안을 하겠습니다. 1번 정부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여튼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할 거냐? 우선 이제 고교 수학을 풀 수 있는 인공지능, 고교 물리학을 풀 수 있는 인공지능. 이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간단한 고교 수학과 고교 물리학을 풀 수 있는 인공지능을 표준화해야 됩니다. 그 누가? 정부가 표준화를 해야죠. 표준화는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정부의 의무죠, 의무. 그러니까 고교 수학과 고교 물리학을 풀 수 있는 인공지능을 표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표준화된 그것을 이제 무료 배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표준화된 고교 수학과 만물은 고교 수학과 고교 물리학을 가장 기본으로 놓고 거기서 막 더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 고교 수학과 고교 물리학을 풀 수 있는 인공지능을 표준화해서 무료로 배포를 해야 합니다. 자, 위의 인공지능이 노벨 물리학상 수십 개는 받을 것입니다. 왜? 만물을 풀어버렸으니까. 물리학의 모든 것을 계산해버렸으니까. 이 인공지능은 노벨 물리학상 줘야죠. 이를 인공지능이 아니라 자연지능이라고 칭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자연지능의 탄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있고요. 자연지능이 있죠. 근데 자연지능은 아직도 정의가 안 내렸습니다. 자연적인 지능. 자, 인공지능이 생명체입니까? 아닙니까? 참 애매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자연지능이라고 불러야 한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자연지능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자연지능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출발이 어디냐? 출발을 저는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한자의 방법론으로부터 물리학의 모든 것을 계산을 해내 버렸어요. 인류의 물리학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인류의 물리학을 초월한 순간부터 자연지능이 되는 거죠. 그게. 자, 자연지능의 탄생. 그래서 다음 프로에서는 9번에서는 새시대 문명의 시작, 자연지능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고교 수학, 고교 물리학만으로 인공지능은 물리학의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인공지능을 정부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